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쿠버네티스 백업 DR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뭐 사실 엔터프라이즈에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죠. 백업과 DR. 요 백업과 DR에 대해서는 저희도 빔 코리아의 캐스텐이라는 솔루션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빔 소프트웨어 어윈원수 기사님하고 SPK 김남국 매니저님이 빔 캐스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번 세션은 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일단 녹화된 영상을 주셨고요. 현재 줌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와 계셔서 필요한 Q&A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빔 코리아 측에서 발표를 하고 나시면 저희 팀의 강태규님이 저희는 그럼 빔 캐시텐을 저희와 어떤 식으로 연동해서 어떤 시나리오로 쓰고 싶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시죠. 화면 네. 소리 소리. 소리가 안 나가나요? 네, 잠시 소리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첫 번째로 이제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예. 이번 세션은 빔카스를 통해서 혼리스 환경에서의 백업, DR,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빔 카스텐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이제 데모에 대한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빔 카스텐 소개를 하게 될빔 소프트의 어휘소개로 갑니다. 빔 소프트에서는 2021년 말에 2022년 데이터 보용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독립 리서치 회사에서 3,000명 이상의 IT 의사결정권자와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IT 및 데이터 보호 전략, 과제 및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기적 엔터프라이즈 및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통합, 그리고 모든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손실과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세 번째로는 사이버 보안 및 재복구, DR이죠. 의 표준화 및 절차 정립.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통한 클라우드 DR 및 컨테너에 대한 보호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포함하면서도 비용 절감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2022년 올해의 데이터 보호 동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적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대한 데이터 보호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환경들, 현대화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혁신적인 데이터 관리, 데이터 보호 솔루션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들을 전부 다 클라우드에 통합되고 자동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클라우드 부분까지 같이 통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조직 내에서 데이터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높은 우선순위, 보통 그것마다 얼마나 자주 백업받아야 되고 모든 데이터 어떤 것들을 보호해야 될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98% 아니면 96%는 데이터 손실 허용 범위를 아주 적게 1시간 정도 수준으로. 그렇다는 것은 모든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업무 난이 중요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모든 데이터가 중요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복구 부분에 있어서 조직의 비즈니스 전송 및 재복구를 위해서 데이터를 어디에나 보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다른 데이터 센터에다가 보관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한 30% 정도였습니다. 2023년, 2024년에는 절반 정도 이상이 클라우드로 DR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백업 센터나 DR 센터를 클라우드로 활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 보관 장소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제 랜섬웨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다고 하면은 작년 동안에 랜섬웨어 공격 분들에 따른 회복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2개월 동안에 많은 고객들, 80% 정도의 고객들이 한 번 이상 공격을 받았었고요. 그 중에서 복구를 했던 부분에서는 64%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만 복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구를 할 때 어디에다가 어디에서 복구하실 것이냐? DR 기능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는 방법. 아직까지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복구하는 분들은 60% 정도,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복구하는 분들도 40% 정도까지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프레미스에서만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클라우드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클라우드 형태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핫한 컨테이너,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팬데믹 상황에서도 많은 고객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춘 고객들은 7%, 2%, 그러니까 9% 정도 외에는 다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와 컨테이너화를 또 가고 있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클라우드, 컨테이너, 클라우드로 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데이터 센터를 대체해서 DR, 백업 센터로서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컨테이너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컨테이너를 어떻게 백업 받을 것이냐? 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 보호는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과거처럼 단순하게 컨테이너를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조직의 56%가 프로덕션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고요. 35%는 프로덕션 환경으로서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0% 정도가 컨테이너화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은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팀이든 어플리케이션 소유자든 프레임워크를 관리하는 팀이든 백업을 하는 백업 팀이든 98%는 컨테이너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그렇게 컨테이너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보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미 카스테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으로서 전체 어플리케이션 스택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좌측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고 스토리지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워크로드가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관리자 또는 사용자들이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파드를 생성한다든지 구성을 변경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카스는 네임 스페이스 형태로 클러스터 내에 올라가서 모든 데이터를 스냅샷 형태로 백업받게 됩니다. 스냅샷 1차로 스냅샷 형태로 백업을 받아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백업하고 그 다음에는 익스포트 기능을 통해서 백업 4번을 생성합니다. 그 익스포트는 온프라미스든 클라우드든 전혀 상관없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NFS 스토리지, CSI, 그다음에 빔의 백업 서버 다양한 형태로 익스포트하게 되고 그 익스포트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서 백업 센터나 DR 센터로 임포트할 수 있는 DR이나 클러스터로 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줍니다. 그것이
다른 데이터 센터, 같은 데이터 센터, 아니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전혀 상관없이 그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 데모 환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환경은 KPLS 환경에서의 백업 DR 마이그레이션으로서 왼쪽에 보이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백업을 받고 그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부에서 복구해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아니면 다른 데이터 센터 내에서 파셀을 통해 가지고서 DR 센터 운영하듯이 바로 복구하고 마이그레이션 해보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PK에서 카스텐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김남구 매니저입니다. 오늘 데모 시연에서는 두 개의 클러스터 간의 백업, 복구, 서비스 이전 및 DR 구성에 대한 내용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러스터는 룩셰프를 이용해서 스냅샷이 가능하고 마스터 3중화로 구성된 클러스터입니다. 해당 클러스를 통해서 MySQL DB 데이터를 백업 및 복구를 시연할 것이고, 두 번째 클러스터 안에 MySQL 관련 리소스 및 볼륨을 NFS로 익스포트하여 두 번째 클러스터의 DR 구성 및 혹은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동일하게 마스터 3중화로 구성되어 있지만 스냅샷을 지원하지 않는 CSR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이드카 형태의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백업 서비스와 달리 카스텐은 사용자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동으로 사이드카가 추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벤더사와 다른 편의성과 안정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카스텐 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멀티 클러스터 포탈 기반에서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첫 번째 클러스터는 마스터 3중화로 되어 있고 지금 스냅샷을 지원하는 CSI 룩셰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카스텐 데모 테스트를 위해서 헬름 기반으로 MySQL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시트의 명령을 통해서 진행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중이고요. 그 다음에 런닝이 됐지만 아직 레디가 되지 않았습니다. 레디가 되면 지금 현재 MySQL이 어떤 상태인지 쉘 기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tatus.sh를 실행합니다. 네, 현재 MySQL 서비스는 실행 중이고 데이터베이스는 위에 같습니다. 그러나 카스텐 언더바 데모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카스텐 언더바 데모라는 DB를 만들고 카스텐이라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스텐 테이블 안에는 카스텐 1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 클러스터 중에 프라이머리 클러스를 선택해서 백업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S에서 클릭을 한 후에 Create View Polish로 백업을 만듭니다. 네임은 MySQL 백업으로 하고 액션은 스냅샷과 임포트 중에서 저희는 스냅샷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냅샷을 선택을 하고 백업 중에는 많은 선택권이 있지만 저희는 온디맨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선택은 by name, label, none 등이 있지만 저희는 네임스페이스 기반으로 하기 위한 by name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select application 리소스는 모든 리소스로 하고 그 다음에 create 폴리시를 선택하겠습니다. 폴리시가 생성이 되면 run once를 통해서 한 번에 백업을 진행을 합니다. 백업이 진행되면 프라이머리 클러스 선택해서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액션 내에 있는 탭을 선택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복구 테스트를 위해서 이전에 생성한 테이블을 드랍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언더바 테이블.sh 통해서 카스텀 테이블을 드랍했습니다. 현재 상태를 status.sh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드랍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 백업을 복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탭을 선택하고 MySQL 애플리케이션에 리스토어가 한 개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백업분이 하나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리스토어를 클릭해서 이전의 백업을 통해서 복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스웨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통해서 다른 네임스페이스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복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클러스터를 선택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커스텀을 통해 복구가 완료되었고 복구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외부 스토리지에 백업본을 익스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MySQL 리스토 옆에 익스포트를 클릭합니다. 기존에 백업받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익스포트 하고 싶은 백업을 선택합니다. 외부 스토리지를 미리 정해놓은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익스포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를 진행하면 나중에 복구를 위해서 키를 제공합니다. 해당 키는 미리 복사해 놓습니다. 과 동일하게 익스포트 진행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클러스터에서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혹은 DR을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카스텐에서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클러스터 상태를 확인하겠는데요. 동일하게 마스 3중화를 구성하고 있고 MySQL 네임스페이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 클러스터와 다른 점은 스냅샷을 사용할 수 없고 사이드 커넥터로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스토리지 클래스를 오픈 EBS 기반의 호스트 패스를 사용하겠습니다. 클러스터에서 세컨다리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폴리시를 설정하기 위해서 폴리시스에서 Create New First 폴리시를 클릭합니다. 네임은 import MySQL import로 할 것이고 액션은 스냅샷이 아닌 import 하겠습니다. 임포트 주기는 동일하게 온디맨드 타입으로 진행합니다. 익스포트에서 제공했던 키를 기존의 config 데이터 for import 안에 복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프로파일을 등록한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NFS 익스포트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create를 합니다. create가 되면 run once를 통해서 리스토어 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다리 대시 클러스를 통해서 현재 리스토어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포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임포트가 완료되면 리스토어 포인트가 하나 생성이 애플리케이션스에서 MySQL에 보면 리스토어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당 포인트를 통해서 데이터 복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정들을 애플리케이션 네임을 변경해서 별도의 네임스페이스에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Create New Names에서 별도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복구를 진행할 때 기존과 스토리지 클래스가 다르면 별도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스토리지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트랜스폼이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Change 스토리지 클래스를 해서 변경해 줬습니다. 대시 호스트 패스로 저희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크리에이트를 한 후에 리스토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세컨다리 클러스터라는 탭을 선택을 해서 현재 리스토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MySQL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어떠한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복구를 통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kubectl get pod all name namespace MySQL 통해서 현재 생성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status.sh라는 쉘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값을 확인했을 때 동일한 데이터가 복구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스테인을 통해 데이터 복구 및 백업 그리고 DR과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등을 쉽게 지휘할 환경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많은 클러스터가 생기면 여러 개의 포탈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카스테인은 하나의 포탈에서도 모든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 안정성, 그리고 쉬운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끄시고 하면 되죠. 그래서 스냅샷 카스텐의 네임스페이스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카스텐 네임스페이스가 스냅샷 형태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백업을 스냅샷 그리고 익스포트까지 두고 원할 때 복구를 원할 때는 단일 클러스터 내에서 카스텐을 통해 가지고서 원하는 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번 데모에서는 MySQL을 복구했었죠. 이렇게 복구하게 되고 외부 클라우드 아니면 다른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익스포트된 데이터 이것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든 아니면 나스든 아니면 빔의 백업 서버든 들어있는 부분들을 카스텐에서 읽어드려서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복구하는 그래서 멀티 클러스터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서 다양한 백업 복구가 가능한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백업, DR,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것들을 보셨습니다. 카스텐은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마다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멀티 클러스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멀티 클러스터 환경,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랜섬웨어 프로텍션, 다양한 그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에코시스템 부분들까지도 그래서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백업, DR 부분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빔의 카스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 데이터 보호 부분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빔 소프트웨어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꺼버리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의 강태규 매니저라고 하고요. 빔에서 지금 카스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 SKT 컨테이너 서비스는 이 카스텐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스텐을 활용한 클러스터 DR 구성을 저희 지금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데모와 함께 잘 말씀해 주셨지만 DR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 장애 상황을 대비해서 동일한 서브 인프라를 항상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라던가 운영 측면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TKS의 동적인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기능과 그리고 카스텐의 쿠버네티스 백업을 활용해서
초저비용 DR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림의 하단은 온프람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고객 클러스터를 표현하였는데요. 평시에는 클라우드에, AWS의 클라우드에 아무런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주기적으로 카스텐 백업 프로세스가 AWS S3로 계속 백업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TKS 어드민 클러스터는 이 장애를 감지하게 되고 실시간으로 고객의 그 AWS 인프라에 클러스터와 동일한 쿠버네티스 인프라스트럭처를 카스텐과 함께 프로비저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카스텐 리스토어 서비스는 AWS S3에 백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본 클러스터와 완전히 동일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복원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런 방식으로 초저비용으로 가능한 DR 구성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고객사와 상용 적용을 위해서 POC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TKS 서비스가 있는데 이 TKS 서비스 자체에 대한 백업으로 저희 카스텐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를 디플로이 하기 때문에 버전별로 이미지만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관리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롤백할 수 있고 또 아르고 CD 자체의 기능인 롤백 히스토리 기능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훌륭한 롤백 전략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스테이트레스한 서비스가 아니라 스테이트풀한 리소스,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형상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새로 배포한 이 스테이트레스한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이 깨지는 케이스가 왕왕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포한 서비스에 어떤 웨어절 한 줄이 빠져서 한 줄 지워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전체 테이블을 날린다던가 혹은 잘못된 데이터가 인서트돼서 데이터베이스를 오염시킨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비스 서버의 이 롤백만으로는 쿠버네티스 제공하는 이 롤백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잘못 기록된 이 정확한 시점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명확한 시점으로 롤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사실상 쉽지를 않죠. 그래서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르고 CD의 프리싱크 훅과 그리고 카스텐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아르고 CD의 프리싱크에 카스텐의 백업 스크립트를 선언을 해두고 이미지를 디플로이 하기 전에 자동으로 카스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걸어두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특정 이미지 버전, 디플로이된 특정 이미지 버전에 대한 정확한 시점에 DB 백업본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술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시점으로 서비스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복원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 하나 하는데 어느적 이사님 그 질문 받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쿠버네티스 들리시나요? 이사님? 네, 잘 들립니다. 네. 쿠버네티스 등의 업그레이드에 이슈가 있을 때도 카스텐의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제 자주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버전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니면 다른 환경으로 이전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스텐 자체가 네임스페이스 형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서비스 형태로 어떠한 방향으로든 버전이 이기종이든 버전이 틀리든 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백업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캐시텐이 갖고 있는 좋은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 파이프라인이나 기술과 연동해서 쓸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 중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좀 협력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이 이제 그 쇼토크 3개, MSA, 그 다음에 AI 옵스, 팔리스에 대한 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쇼토크는 5분 뒤에 4시 55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